경찰 인력 3,000명 이상, 수색견 투입, 탐침봉을 든 가족들의 애타는 수색, 그 어디에서도 찾을 수 없는 한 사람의 흔적, 이를 실종이라 부릅니다. 그런데 이런 전제를 붙이면 어떻게 될까요? 두 사람이 들어오는 모습은 찍혔지만 나가는 모습은 단 한 명뿐이다. 최후의 목격자나 혹은 용의자가 될 것입니다. 남은 자는 모든 것이 자신의 말에 확인될 것이다. 그리고 그렇게 실종자를 찾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남은 자는 거짓말을 합니다. 그리고 진술을 계속 번복합니다. 결국 직접 증거 불충분으로 기소조차 할 수 없어 현재는 우리와 함께 이 사회에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오늘 토요 사건 팩트는 2015년부터 벌써 5년째 통신 내역, 의료 기록, 카드 사용 내역 등 어떠한 생존방도 없는 김주철 씨 실종 사건입니다. 안녕하십니까. 전국 유튜브 독자 여러분, 아프리카TV 시청자 여러분, 국내 미제 사건을 다루는 토요 사건 팩트의 김원입니다. 여러분께 여쭤보고 싶은 게 하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여러분 주변에 만남은 2년 정도 같은 취미를 갖고 평소에도 자주 만나며 집으로 초대해 식사도 즐기고 여행도 같이 다니고 맛집도 함께 자주 다니다 보니 주변에서 의형제라고 부를 정도의 친구가 있으십니까? 그런데 그런 친구가 갑자기 사라졌고, 그리고 여러분 본인이 마지막 목격자라면 어떤 심정일까요? 아마 반응은 비슷할 겁니다. 걱정된다, 가슴이 아프다, 그리고 끝까지 찾기 위해 함께 노력할 것이다. 물론 이런 반응도 있을 것 같습니다. 혹시 내가 의심받는 거 아닐까? 이런 생각. 그런데 더더욱 그럴수록 성실히 조사에 임하며 자신의 떳떳함을 분명 증명해낼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 김주철 씨와 마지막까지 함께 있던 사람, 앞으로 통칭 A씨라 부르겠습니다. 이 A씨는 그런 말을 하지 않습니다. 그는 과연 지금까지 진실을 말하고 있는 것일까요? 여러분과 그 이야기를 함께 해보고 싶습니다. 첫 번째 섹션은 실종자인 김주철 씨의 행적에 대한 확인 사실입니다. CCTV만으로 이야기를 해보겠습니다. (2015년 5월 1일) 경기도 용인의 주택에 CCTV가 있습니다. 이곳은 김주철 씨의 집입니다. 오후 2시 52분, 서울에 간다라며 집을 나선 게 확인이 됩니다. 이때 당시 혼자 나선 것으로 확인되고 반팔 차림의 긴 바지, 편안한 복장이셨습니다. (2015년 5월 3일) 이틀 뒤에 강원도 양양의 한 스킨스쿠버 샵에서 모습이 보입니다. 그런데 이곳은 혼자가 아니었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A씨와 함께 있었습니다. 사진 좌측에 있는 사람이죠. 다이빙을 했다? 아닙니다. 다이빙을 하지 않고 그냥 자주 들렸던 샵이라서 커피를 마시며 약 30분 정도 이야기를 나누다가 이 둘은 떠납니다. 그리고 아예 사라졌죠. 자, 저희 행적에 대해서 의문점을 좀 가져보고자 합니다. CCTV 행적에서 보이는 것 중에 첫 번째는요, 김주철 씨가 왜 서울로 갔을까라는 생각일까요? 둘째, 언제 A씨와 만난 걸까? 갑자기 함께 있으니 말입니다. 세 번째, 이들은 왜 양양의 스킨스쿠버 샵에 가게 된 걸까? 이 정도입니다. 지금부터 A씨의 답변을 알려드리겠습니다. 2013년경 스킨스쿠버 샵에서 처음 만나 둘은 매우 친해졌다. 당시에도 5월 1일에 서울에 있는 우리 집으로 놀러와라 라고 해서 놀러왔고, 하루 묵은 뒤 5월 2일 함께 즉흥으로 여행을 떠났다.
5월 2일 강원도에 있는 김주철 씨 지인의 집을 들렸다가 5월 3일 올라오는 길에 스킨스쿠버 샵을 들렸고 당시에도 나오면서 A씨가 운전을 해 100m쯤 이동했고 나오는 입구에 갑자기 김주철 씨가 나 아는 여자 만나기로 했어 라고 해서 그냥 내려다 주고 그리고 나는 돌아온 것 뿐이다 라는 진술을 합니다. 그런데 이 진술에는 좀 이상한 점이 있었습니다. 물론 말만 들으면 충분히 그럴 수 있었는데요. 하나, CCTV상에 문제가 조금 있었습니다. 당시 CCTV를 분석했던 경찰의 얘기에 따르면 나가는 모습의 CCTV에서 김주철 씨가 운전석 방향으로 갔다고 합니다. 그럼 운전을 김주철 씨가 했다는 얘기가 되죠. 물론 이 문제에 대해서는 그렇게 앞쪽으로 가는 듯 하다가 뭐 앞에서 담배를 피거나 서로 교차해서 탔을 수도 있잖아 이렇게 생각하실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CCTV에 찍힌 건 전혀 다른 이야기를 합니다. 남해항 입구에 있는 CCTV인데요. 이 남해항을 나가는 모습에 이 안에서 두 사람이 확인됩니다. 분명히 본인은 남해항 입구 전에 내려다 줬다라고 얘기를 했는데 이 분석에서는 운전석에 김주철 씨가 있는 것으로 확인됩니다. 그의 초기 진술은 거짓말이었습니다. 궁금합니다. 왜 거짓말을 했을까요? A씨 말로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사실은 나중에 결론적으로는 저 혼자 돌아와서 김주철 씨는 실종됐고 모든 사람들이 날 의심하니까 저도 모르게 거짓말을 했습니다. 그러다 보니 끝까지 거짓말을 자꾸 하더라고요. 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걸 만약에 그를 용의자다라고 판단해보면 심리적으로 그는 어떤 생각 때문에 거짓말했을까요? 김주철 씨와 자신의 위치와 동선에 대한 걸 최대한 빠르게 분리시키고 싶었던 겁니다. 즉, 인제까지 자신과 함께 갔다는 걸 감추고 싶었다는 것이죠. 자긴 내려다 줬고 거기서 이미 사라졌다. 즉, 이곳 양양에서 김주철 씨가 실종된 거다라는 생각인 겁니다. 자, 여기까지 거짓말은 확인이 됐습니다. 그럼 저희는 두 번째 섹션 A씨가 포함된 김주철 씨의 행적입니다. 그 안에서 확인된 CCTV와 기지국 내용입니다. 스킨스쿠버샵에서 약 4시간 정도가 지난 저녁 9시 12분이었습니다. CCTV에서 보게 되면 분명 인제 방향으로 향했고 그리고 김주철 씨의 핸드폰이 꺼진 것으로 확인이 되는데 강원도 인제군 가을이 기지국이 마지막이었습니다. 핸드폰 신호가 마지막이었던 것이죠. 차량은 양양에서 강원도 인제까지 가을이 계곡 방향입니다. 오후 6시 10분 원통 삼거리 CCTV에 포착된 모습에서 운전석에 김주철 씨, 조석에 A씨가 함께 확인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이들의 행적은 이후 식당에 들러 막걸리 3병을 샀고 더덕구이를 구매한 뒤에 계곡 방향으로 올라갔다라는 모습을 목격한 뒤 차량의 증언이 있었습니다. 즉 6시 40분경 계곡에 진입을 합니다. 그것은 김주철 씨의 고향입니다. 그런데요, 이후 포착된 시간은 다음날 새벽 3시 58분이었습니다. 그런데 나오는 차량에서는요, 딱 한 명만 있었습니다. 운전석에 A씨. 김주철 씨는 조석에 타고 있지 않았습니다. 자, 이제 우리는 A씨의 진술도 궁금합니다. A씨의 진술에 따르면 차를 타고 계곡으로 간 건 맞다. 계곡으로 가서 위로 올라가다가 9번째 다리에서 텐트를 치고 야영을 했다라고 합니다. 바로 이곳입니다. 중간중간에 있는 다리라는 것이죠. 그리고 그 안에서 막걸리 3병을 마시다가 밤 11시경에 술에 취해 잠들었는데 새벽에 일어나서 빨리 일어나 서울 가자 라고 했더니 막 욕을 하면서 자기는 안 가겠다라고 얘기해 그대로 두고 자기만 올라온 것이다 라고 A씨는 진술합니다. 근데 이 진술에서 우리가 의문점을 갖게 되는 상황이 있습니다. 자, 여러분, 일단 첫 번째가 텐트랑 이불은 어디서 났을까라는 궁금증이죠.
그게 그럼 차 안에 있었나? 준비된 건가? 그건 아닙니다. 5월 1일에 서울의 A씨의 집에서 하루를 함께 자고 다음날 강원도 묵호항 김주철 씨 지인 집에서 또 하루를 묵었는데 하루 자고 다음날 이들은 우리가 하루 1박 텐트 같은 게 필요해. 캠핑할 거야. 라고 하며 파란색 하늘색 투톤 텐트와 색이 바랜 꽃무늬 이불, 황토색 이불을 빌렸다라고 합니다. 솔립다라고 할 거거든 이라는 진술을 냈죠. 아마 김주철 씨의 고향이니 함께 이동했을 가능성은 충분합니다. 자, 이 문제는 충분히 이해해 볼 수 있는 상황이었죠. 그리고 우린 또 하나 알 수 있습니다. 이곳에 함께 가는 건 계획돼 있었다, 얘기가 됐었다라는 것이죠. 강제로 데려간 건 아닙니다. 두 번째입니다. 이 야영한 다리 있죠. 이 다리에 대한 진술도 틀렸습니다. 처음엔 9번째 다리다라고 얘기를 했거든요. 계속 계곡으로 올라가는 중간중간에 다리가 있는데 확인해보니까 아니에요. 4번째 다리인 것 같아요 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 이유는 4번째 다리 이후부터 핸드폰이 터지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4번째 다리가 맞는 것 같아요 라는 진술 번복을 한 것이죠. 물론 밤이었고 어두웠고 깜깜해서 몇 번째 다리인지 몰랐다. 그리고 운전을 김주철 씨가 했기 때문에 자신은 정확히 몰랐다라고 생각할 수는 있습니다. 근데 여기서 과연 정말 텐트를 치고 쉴 수 있었을까라는 생각입니다. 당시 오전 오후 비가 왔던 상황인데 텐트를 콘크리트 위에 그리고 사람들의 차가 다닐 수 있는 장소에 어떻게 두었을까라는 생각입니다. 여러분, 이곳에 텐트를 치면 다른 차들이 못 올라가고 못 내려옵니다. 야영을 하기에는 좀 이상한 공간인데 왜 하필 저기지? 라는 생각이죠. 그리고 세 번째 이상한 점이 있습니다. 100번 1000번 그 이야기가 맞다라고 가정해 보겠습니다. 반팔 차림, 그리고 뭔가 동네에 나온 것 같은 느낌의 김주철 씨. 그는 차량도 없었습니다. 그런데 그가 그 다음날 일어나서 뭐야 진짜 갔네? 라는 생각이었다면 핸드폰을 먼저 켜고 확인하거나 전화 같은 걸 했겠죠. 전화를 한 적이 없습니다. 그리고 만약에 내려와야 되겠다라고 마음을 먹거나 했다면 텐트도 쌓아야 됐고 이불도 다시 챙겨야 됩니다. 굉장히 손이 많이 들었겠네요. 그렇게 내려왔었어야 되는데 뿐만 아니라 쓰레기도 있습니다. 막걸리 3병. 그걸 다 어떻게 갖고 내려왔지? 아니면 버리고 나왔나? 흔적은 없습니다. 이곳 어디에서도 담배꽁초, 막걸리, 텐트, 이불 발견된 적이 없습니다. 물론 김주철 씨의 핸드폰 및 입고 있던 옷도 마찬가지요. 유류품도 없습니다. 당연히 의심을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인 것이죠. 자, 여러분. 그럼 여러분은 이런 생각이 듭니다. 야, 저기가 다른 입구도 있는 거 아니야? 라는 생각 때문입니다. 함께 이 로드뷰를 봐주시면 좋겠습니다. 자, 여러분들 보시면 이런 어떻게 보면 산골짜기입니다. 이런 공간에 있는데요. 가아리가 아마 보이실 겁니다. 물론 이렇게 보면 길이 어디가 낫다라고 보기 어렵기 때문에 저희가 지도로 바꿔서 보여드리자면 들어가면 나오는 길은 한 곳입니다. 즉 빠져나올 수 있는 곳이 깊게 들어가서 그 뒤로 넘어갔다라는 건 불가능하지요. 들어간 길이 있으면 나오는 길까지 명확해야 되는 게 맞습니다. 자, 그러면 그 안에 계실 수도 있다. 함께 들어갔다가 사라진 것이니까 말이죠. 당연히 의심을 할 수밖에 없고 그는 계속 거짓말을 했고 뭔가 감추고 싶어 했다라는 느낌밖에 없습니다. 그러면 세 번째 섹션. 만약에 정말 만약에 A씨가 범인이라면 범행 동기가 뭘까요? 남자끼리 오랫동안 친하게 지냈는데 이들 사이에 어떤 게 있었을까? 원한? 돈? 치정? 여러 가지 문제가 낍니다. 그런데 최초 범행 동기에 대해 원한 관계에 대한 게 확인이 안 된 게 아닙니다. 경찰은 하나 알았습니다. 바로 돈 문제입니다. 근데 이 문제에 대해서요, A씨는 금전거래가 없다라고 처음에 진술합니다. 거짓말이죠. 왜 없었다고 했을까요? 한 가지를 몰랐습니다. 자, 2014년 사건 발생하기 전이죠. 2014년 12월 23일 돈이 전송된 내역입니다. 2억 5천만 원입니다.
그리고 2014년 12월 29일에도 또다시 2억 5천이 전송됩니다. 총 5억이었지요. 아니, 이렇게 티가 나는데 A씨는 왜 거짓말을 했을까요? 한 이유가 있었습니다. 이 돈을 받은 건 A씨가 아닙니다. A씨의 아내입니다. 그래서 조사 당시에 아내에게 경찰은 묻습니다. 도대체 이 돈을 왜 받은 거냐? 라고 했더니 김주철 씨에게 빌려준 돈을 받은 것이다 라는 진술을 하는데 거짓말입니다. 이런 돈이 왜 움직인 걸까요? 돈이 움직인 이유가 있었습니다. 첫째, A씨는 탈북민입니다. 자, 중요한 건 탈북민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는 건 다른 문제가 아닙니다. 뭐든 이렇게 하시면 안 됩니다. 특이점이 있기 때문인데요. 20년 정도가 됐고 탈북 이후에 한 대학병원의 시설팀에 근무한 것으로 확인되는데 아내는 서울의 떡집 매장을 15개를 갖고 있었습니다. 약 들리는 소문에는 재산이 100억 원 정도다라는 이야기도 있었거든요. 자신을 북한의 고위 간부 출신이다라고 소개하고 국정원 특별관리 대상이다라고 이야기하며 자기가 내려올 당시에 북한에 있는 고급 정보들을 전달해주며 80억 정도를 받았다 이런 이야기들을 지인에겠다고 합니다. 자, 이게 중요한 내용은 진실이든 아니든 간에 그는 굉장히 허풍이 심했을 가능성 혹은 진실이다 하더라도 떠벌리기를 좋아하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면서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 지인들에게 내가 이 대학병원 원장의 거의 양아들이야. 내가 너 커피숍 내게 해줄게. 입찰할 수 있게 도와줄게. 너는 이거 할 수 있게 도와줄게. 너 자판기 할래? 이런 식의 이야기를 했다는 겁니다. 그리고 김주철 씨에게는 뭐라고 했냐면 건축업을 하니까 병원의 장례식장이 좀 오래됐어. 리모델링 할 수 있는 입찰권 너한테 줄게. 그리고 식당에 경영권이 이번에 나왔거든. 그거 네가 해라. 그거 내가 양아들이라 무조건 너한테 갈 거야. 이런 이야기를 했다는 겁니다. 그리고 이게 뭉친 또 이유가 있었습니다. 둘째, 김주철 씨의 사업과 관련된 문제였는데요. 건축 일을 하다가 좀 힘든 상황이었습니다. 빌라를 여러 개 지은 당시의 상황이었는데 분양이 안 돼서 굉장히 금전적으로 힘든 상황이셨거든요. 해서 직원이 6,000명이나 있다는 식당 제안에 굉장히 솔깃해하셨다고 합니다. 그리고 이거에 대한 흔적들도 확인이 됩니다. 거의 올인했다라는 느낌인데요. 어떤 느낌이냐면 2014년 10월에 함께 병원에 와서 참여할 수 있는 자격 기회를 듣습니다. 그런데 병원에서는 개인은 안 돼요. 개인은 불가능하고 법인만 됩니다. 그 이후에 김주철 씨는 A씨와 함께 법인을 설립합니다. 그리고 그 이후에는요. 자본금을 끌어모으기 위해 김주철 씨가 갖고 있던 개인 자산들, 부동산을 처분한 것으로 확인이 됩니다. 그 금액이 거의 10억 원입니다. 근데 그중 5억 원은 계좌로 전송됐고 나머지 5억 원의 행방이 묘연한데 들리는 말에는 의심하고 있는 겁니다. 5억 원은 현금으로 줬다라는 의심입니다. 자, 그러면 정말 입찰에 성공했을까요? 아니요. 다른 업체가 선점됩니다. 세 번째, 결국 돈 문제가 발생했습니다. 투자금 내놔 라는 이야기였죠. 근데 2015년 3월에 1억 5천을 돌려준 것으로 확인됩니다. 사건 발생 5월이었죠. 그러니까 2달 전 1억 5천은 줬습니다. 근데 4월 말일까지 나머지 돈을 다 줬어야 됩니다. 김주철 씨가 대출을 받은 걸 상환해야 되는 날짜였는데요. 4월 29일 김주철 씨의 기록을 보면 대출 상환 문제로 은행 직원과 대화를 나누며 그 A씨를 욕하는 장면이 확인됩니다. 돈을 안 준다는 거죠. 그리고 그 이후에 사망하셨습니다. 물론 사망 추정이지요. 네 번째입니다. 투자금이 들어간 그 이후에 A씨의 행적이 조금 이상합니다. 보여드리겠습니다. 바로 A씨 명의의 건물입니다. 물론 담보대출을 받았습니다. 근데 이 안에 들어간 돈이 거의 10억 원입니다. 지금 사람들이 의심하고 있는 건 공식적으로는 5억 원의 돈이 이곳으로 들어갔다. 근데 알려진 거로는 아니다. 10억 원이다. 이 정도라고 알려져 있죠. 왜 그랬냐면 당시에 A씨가 집 근처에 있는 전세를 살았는데 물론 A씨 말입니다. 김주철 씨가 와서 왜 이렇게 힘들게 살아? 저 집 사. 내가 돈 빌려줄게.
그리고 좀 편안해지면 갚어 라고 하고 돈을 줬다는 겁니다. 차용증 없이요. 가능할까요? 당시에 분명히 김주철 씨는 돈 때문에 힘든 상황이었고 재산을 갑자기 뭔가 재산 처분을 해서 모으고 있던 겁니다. 그러면 어떻게 보면 A씨는 처음부터 병원에 입찰에 들어갈 마음이 없었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입찰을 하는 척만 했다는 얘기지요. 입찰할 거야. 그러니까 돈 줘. 그리고 입찰하는 척만 하고 나머지는 자신의 건물을 사는데 투자했다. 이렇게 보여지는 대목입니다. 네 번째 섹션입니다. A씨를 결정적으로 의심하게 된 이유가 있습니다. 5월 21일이었습니다. 경찰은 A씨를 긴급 체포했습니다. 헌데 자동차 내에 블랙박스가 없습니다. 블랙박스 어디 갔어요? 버렸는데요? 어디다 버렸어요? 몰라요. 아, 그래요? 그러면 휴대폰 줘봐요. 여기요? 휴대폰은 초기화 상태입니다. 왜 초기화했어요? 그냥요. 증거가 없다는 것이죠. 그는 블랙박스를 감추고 싶었고 핸드폰을 감추고 싶었습니다. 과연 그가 범인이라면 김주철 씨는 정말 어디 있는 걸까요? 자, 우리가 여기까지 얘기를 하면 아니 이 정도만 해도 거의 뭐 A씨가 범인 아니야? 근데 왜 재판을 못해? 만약에 이걸 살인사건으로 전환시켜서 검찰 쪽에서 기소를 한다라는 입장이 되면 검찰은 시신 없는 살인사건으로 기소해야 됩니다. 범행 도구가 무엇인지도 모르고 정말 살해당했나? 사망한 것인가에 대한 문제까지 당연히 검찰의 입장에서는 부담스러운 겁니다. 증거가 명확하지 않은 상황 속에서 무리하게 기소를 했다가 만약에 무죄 판결이 나오게 되면 나중에 증거가 나오더라도 일사부재리의 원칙으로 기소가 불가능합니다. 해서 이 부분을 입증할 수 없었지요. 그 두 번째 타겟이 뭐였냐면 사기였습니다. 하지만 사기와 관련된 문제에서도 첫째, 차용증이라는 게 없다. 두 번째, 일부 변제했다. 1억 5천을 변제한 기록이 있기 때문에 사기, 상대방을 기망할 행동으로 보여지기가 어렵다라고 판단합니다. 그래서 그것도 무혐의입니다. 그래서 우리와 함께 아무렇지 않게 이 일상생활 서울 어딘가에서 살아가고 있는 것이죠. 하지만 지금도 경찰은 이 끈을 놓지 않았습니다. 아직도 수사 중이십니다. 분명 흔적이 나온다. 그리고 만약 피해를 입으신 거라면 시신이라도 찾아내면 충분히 기소할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 계시죠. 자, 우리는 이 생각을 해보고 싶습니다. 만약 A씨가, 우린 다 의심하고 있죠. 범인이라면 김주철 씨가 어디 있는 걸까요? 함께 로드뷰를 보겠습니다. 만약 김주철 씨가 사망한 것이라면 첫 번째 가능성은 바로 이곳 가리에 있는 계곡입니다. 들어가는 길만 있고 나오는 길도 한 곳인 이곳. 근데 오랜 시간 동안 많은 인력이 투입됐고 수색 견까지 들어가서 확인해봤지만 나오지 않았다라고 해서 무조건 없다라고 할 수는 없습니다. 워낙에 광범위하니까 말이죠. 우리 예를 들자면 개구리 소년 사건도 오래 걸렸던 것과 비슷한 것입니다. 하지만 이런 전제에는 몇 가지 붙어야 되는 상황이 있습니다. 만약 이곳이라면 미리 준비한 도구가 있어야 합니다. 어딘가에 묻었다라고 한다면 땅을 팠어야 되는 것이죠. 그게 아니라면 어디론가 산행을 했다라고 보여줘야 합니다. 근데 그러면 그런 흔적까지 보여줘야 되는데 사람을 들쳐업고 깊은 산까지 들어갈 확률이 과연 있었을까라는 의심점. 그러니까 첫 번째 가능성은 이 안에 있을 확률입니다. 자, 근데요 여러분, 오랜 시간 동안 지금도 유족분이라고 표현하긴 참 그렇지만 현재는 그렇게 추정하고 있으니 많은 가족분들이 탐침봉을 통하면서 계속 확인을 하고 계십니다. 근데 여러분, 저희가 좀 특이하게 본 게 하나 있습니다. 이 산, 돌산입니다. 탐침봉으로 눌러도요 대부분은 퉁퉁 튕깁니다. 안에가 돌이니까 말이죠. 그러면 가능성이라고 얘기하면 시신을 그냥 겉에다가 유기했다라고 보여지는 게 맞거든요. 어딘가 묻었다라고 얘기하기는 그렇게 흔적이 좋은 상황이 아닙니다.
그리고 이곳은 어차피 A씨의 고향이 아닌 김주철 씨의 고향이기 때문에 유기하기가 쉽지가 않습니다. 밑에 하천 같은 데 했다? 그렇다고 보기에도 어렵다는 것이죠. 왜 흔적이 나오지가 않았을까? 다음 가능성입니다. 두 번째 가능성은 과연 이곳이 맞을까에 대한 문제입니다. 안에서 사라진 건 지금 현재 김주철 씨만이 아닙니다. 막걸리병, 더덕구이, 텐트, 이불. 그럼 만약 피해를 입은 거라면 용의자 A씨가 그 안에 있는 모든 걸 한 번에 이동시켰다라고 보여집니다. 그럼 어떻게 이동시켜야 될까요? 정말 말한 대로 텐트 안에서 사건이 발생했고 그 안에 있는 물건들을 따로따로 꺼내고 시신도 따로 꺼낸다가 중요한 게 아니라 텐트를 한 번에 말면 그 안에 있는 모든 것들을 다 실을 수 있습니다. 따로 할 필요가 없다는 얘기죠. 텐트 안에 있으니까 텐트의 뼈대만 뽑아내면 끝나는 문제인 겁니다. 자, 만약에 이렇게 보여지는 거면 한 번에 모두 묶어서 이동시킬 수 있다라는 가능성이 있죠. 그리고 텐트라는 것이기 때문에 흔적 자체가 외부로 뭐가 나올 수도 없습니다. 대부분의 텐트는 방순이, 안에서 피가 나오더라도 바깥으로 나오는 일은 없을 테니요. 그럼 여러분 이것도 혹시 이해가지 않으십니까? 왜 나오는 차량에는 혼자만 있었을까? 운전석에서 말이죠. 그러면 혹시 트렁크에 넣어놓은 거 아닌가? 다른 곳에 이동시킨 거 아닌가? 밤 11시쯤에 잤다고 했는데 나온 시간이 너무 새벽인 걸 보면 그 사이에 다른 곳을 가지 않았나? 라는 의문점인 겁니다. 저희는 찾아보고 싶었습니다. 과연 가능성이 없을지. 그들이 들어올 때 나왔던 CCTV 공간 말고도 나갈 수 있는 길들이 더 있었습니다. 혹시 이런 다른 공간에서 유기를 한 뒤에 돌아온 것이라면 그러면 CCTV에 찍힌 시간이 그때더라도 다른 게 아닌 걸까요? 즉 우린 그 계곡이 아니라 다른 장소에 집중해야 되는 게 아닐까요? 범죄자의 심리상 인재는 숨기고 싶었다. 같이 간 걸 감추고 싶었다. 계곡 방향으로 이동했다. 몇 번째인지 물었다. 정확히 어딘지는 몰랐다. 그런데 그냥 다리에다가 갑자기 했다. 그게 과연 진짜일까? 그러면 다른 장소를 잠깐 들렸다 온 CCTV 때문에 일부러 숨긴 게 아닐까? 이런 의문점이 드는 상황입니다. 여러분은 어떤 생각이 드십니까? 이 사건의 범인은 누굴까요? 자발적 실종일까요? 아니면 정말 A씨가 범인일까요? 그리고 만약 이 사건의 피해자가 A씨가 맞다면, 피해자가 만약 김주철 씨가 맞다면 용의자 A씨는 어떤 행동을 했던 걸까요? 그리고 정말 이 차 안에는 혼자 있는 게 맞았을까요? 그 이후의 행적까지 모두 조사한 게 맞을까요? 그리고 마지막, 용의자 A는 김주철 씨에게 우발적으로 놀러 가자고 한 것일까요? 아니면 금전 문제로 계획적으로 그러신 걸까요? 이 모든 내용이 궁금합니다. 이런 이야기가 있더라고요. 피해자이신 김주철 씨는 5월 1일 집을 나설 당시에 이런 얘기를 했다고 합니다. 돈을 받으러 간다. 돈을 받을 수 있을 것 같다. 여러분의 의견 기다리겠습니다. 저는 김원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저희 뒷이야기를 함께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김원입니다. 자, 여러분, 저희의 의문점에 대한 이야기를 지금부터 좀 해결을 해보도록, 뒷이야기니까 해결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아니, 그렇게 돈 받으러 간다면서 왜 같이 여행을 간 거야? 뭐 이런 궁금증이 드실 수도 있죠. 여러분, 이거 잘 보십시오. 저는 예상을 한 게 있었습니다. 만약에 그랬다면 이거 돈 주는 거 시간 끌었을 확률이 높다예요. 왜냐면요,
김주철 씨가 이혼을 하셨고 그리고 아이 둘을 키우고 아이를 굉장히 아끼셨다고 해요. 5월 5일은 어린이날입니다. 당연히 어린이날에 아이와 함께 있고 싶으셨겠죠. 당연한 얘기인 겁니다. 시간을 끌었을 것이다라고 보여주고 그럼 돈 줄게요. 오세요. 그게 금요일이거든요. 금요일 오후 2시 52분에 서울로 출발합니다. 첫 번째 핑계가 무엇이었을까요? 야, 미안하다. 미안해요. 은행이 닫았네. 나 이거 돈 받아야 되는데 토요일을 좀 그렇네. 그럼 우리 월요일날 돈 줄게요. 우리 같이 그냥 좀 산책이나 우리 좀 그동안 사이도 좀 그랬으니까 우리 조금 오랜만에 스킨스쿠버샵도 가고 여행이나 좀 하고 오다가 월요일날 들어오면서 돈을 줄게요. 제가 왜 이걸 예측했냐, 왜 예상을 한번 해본 거냐면, 왜 돈을 받으러 가서 같이 여행을 다녔지? 돈을 못 받는 날이었겠구나 라는 생각이었죠. 그리고 확인해 보니까 아니나 다를까 돈을 못 받는 날들. 돈 줄게요. 진짜라니까. 다 준비됐어. 우리 그럼 5월 4일날 바로 가서 그냥 은행에서 돈 꺼내 오고 우리 돈 주고 우리 좀 그동안 사이 소원했잖아요. 돈 문제 때문에. 서운해하지 말고 우리 그냥 회포나 풀 겸 여행이나 갑시다. 이런 거. 그러니까 김주철 씨는 돈 받을 거야 이러고 가셔가지고 그 편안한 복장으로 가셨다는 건 여행을 준비하지 않으셨다는 얘기잖아요. 5월 1일은. 근데 가서 얘기를 들어보니 돈을 주겠다고 했다. 5월 1일날. 근데 A씨 집에 있었죠. A씨 집에 누구도 있죠? 아내도 있거든요. 아내가 김주철 씨한테 돈을 계좌로 받았잖아요. 분명히 어느 정도 말로 이렇게 달랬을 거란 말이에요. 분명한 건. 그래서 좀 기분이 좋아졌고 준다니까. 그래? 그럼 우리 같이 또 놀러 가자! 이러면서 시간이 그렇게 차일피일 끌어진 것 같은데, 집에만 있어도 되는데, 이걸 굳이 양양까지 갔다는 건 왠지 그들이 처음 만나게 그 양양에 있는 스킨스쿠버 샵이래요. 그러니까 우리 옛날에 그런 데 갔으니까 한번 같이 가죠. 근데 비가 오네? 스킨스쿠버는 못할 것 같고, 이런 거. 그래서, 분명한 건, 계획일 확률이 너무 높다죠. 그래서 여러분께도 이 얘기는 꼭 드렸던 얘기죠. 그들이 얘기했던 용의자 A가 현금으로 준비하지 않았을 때는 충분히 4일만이 돈을 줄 수 있는 날이었어요. 그래서 시간을 끌었고 계획적으로 범행을 저질렀다고밖에 보여지지가 않는다는 것이죠. 그리고 더 괘씸한 걸 얘기해 드릴게요. A는 변제 능력이 있었어요. 하려면 했었어요. 건물을 팔아도 되고요. 분명한 건요. 근데 죽였다는 거죠. 그게 너무 이상해요. 여러분의 의견도 기다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